어제 국정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1차 기간 보고가 있었고, 그 기간 보고에서 핵심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작년 5월 결정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최순실이 개입했는지가 오늘 국정조사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이죠. 김성태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검찰 조사는 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에서의 비리나 정책 판단에서의 비리, 국가기관이 최순실을 도와서 재벌들을 도와서 뭘 어쨌는가 하는 뇌물자와 관련된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핵심적으로 규명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국가기관이거나 그와 연관된 어떤 조사 대상자들이니까 거의 국가기관과 재벌이 핵심인 겁니다. 자, 특검에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 합병 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수천억 손실을 본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국민연금이 이상한 판단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삼성 합병 부분은 대통령의 3자 뇌물 적용 혐의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당시 찬성표를 국민연금이 던지기로 한 시기와 홍완선 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시점이 그 직전이라 충분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쌍방이 만났다라는 내용이 공개되었죠. 그래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또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만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어제 국민연금 관련자들의 전화기가 다 이렇게 폐기되어 있거나 바뀌었다 해서 의혹이 등장을 했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폰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2명이, 투자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였죠.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과거에 쓰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이 휴대폰까지 버릴 정도로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하는데 압수수색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면 도대체 압수수색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근데 웃기는 게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 변경을 요청했는데 삼성이 거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변경, 즉 1대 0.35로 삼성물산 1, 제일모직 0.35로 해놓은 것을 국민연금 내부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들은 1대 0.46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거부하면 여기서 갑이 삼성입니까? 국민연금입니까? 국민연금은 동의 안 해주면 됩니다. SK하고 SKCNC의 합병에 동의 안 해줬잖아요. 그럼 동의 안 해주면 되는데 그 합병 비율을 변경할 것을 갑이 요청을 합니까?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에 앞서 홍완선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합병 비율 변경을 요청했으나 삼성 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내부 분석에 따라 이런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사흘 뒤에 합병에 찬성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국민연금에 없었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왔고 최순실이 말을 해서 누가 총대를 맸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은 이미 우리는 이 비용으로 줄 거는 어디 다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르면 되지, 우리는 못 고치겠다, 이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한선과 이재용 만남에 배석했던 국민연금 정재영 팀장은 국정조사에서 박영선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당시 만남에서 합병 비율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는데, 삼성 쪽의 반응이 합병 비율이 이미 외부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비율을 바꾸게 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국민연금 내부 분석에 의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나 요청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약간 불리한 게 아니라 최고 5천억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약간입니까? 국민연금 앞으로 정말 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언 놈은 돈 받아 처먹고, 언 놈은 말 사주고 말 뒷바라지 한다고 국민들이 쎄 빠지게 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호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는 정의당 윤소아 의원의 질문에도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미팅에서도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청은 위에서 시켰더라도 나중에 뒷감당이 걱정이 되니까 뭐 0.45는 아니더라도 0.36보다는 좀 넘게, 좀 높게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야 근거를 남겨놔서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쪽 의견을 반영했다, 이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뒤탈이 생길까봐 이 사람들도 선수들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렸을 거라 봐요. 그런데 어제 국정조사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나갔던 문형포 이사장이요, 지난해 7월에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정부 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나는 걸 알면서도 합병되는 부분을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가 장관직에 물러나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가는 이 형태는요, 미국에 재무부 장관을 하다가 골드만삭스 회장을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의 해전문 인사하고 어디 비슷하게 닮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준 대가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보너스로 또 받았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한 지시를 최순실 등의 영향을 받아서 찬성해준 삼성의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그런 부분에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닫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조정을 하려고는 해봤다. 그런데 삼성이 안 된다서 했다. 안 된다면 우리는 찬성 못한다고. 갑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리 갑 말 안 들으면 너네 우리한테 앞으로 공사 달라고 하지마, 하청하려고 하지마, 우리 너네한테 10% 이상 투자해놓은 삼성물산 주식 다 팔아버리겠어. 이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했으면 그때 합병이 안 됐을 거예요. 그 합병 때문에 이재용이 지금 삼성의 후계자로 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구축되어 가는 결정적인 계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하면서 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하고 일치하는가 하면 어제 청와대가 검찰이 조사한다고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내내 검찰과 긴장을 하고 서로 간에 마치 협박을 하고 겁을 주듯이 하던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은 짜고 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이 건에 있어서요,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지금 무슨 재단 문제? 그 재단 돈 중에 일부는 썼지만 다수는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횡령도 했겠죠. 그렇지만 큰 덩어리는 남아 있어요.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 직권 남용 외에 또 돈 준 놈들도 뭐라고 합니까?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냥 뭐 기업이 권력이 하면 협조할 수밖에 더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조사 가서도 그렇게 입을 싹 맞출 겁니다. 지금 그 연습 변호사 불러서 회장님들 억수로 하고 있겠죠. 자, 그럼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좋은 뜻을 하려 했는데 일이 이래 됐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정보 유출한 거, 아이 내 그것까지 주라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넘어갔네. 그냥 뭐 이 몇 가지 자료는 보내서 한번 자문도 받아봐라 했는데 그건 참 잘못됐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국가 기밀 유출이니 뭐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차은택이 좀 잘못했고 최순실이 조금 잘못했고 무슨 뭐 플레이드 그라운드니 무슨 뭐 동계 영재 스포츠 재단이니 또 그 뭐 KD 코퍼레이션이니 10억 6천만 원이 현대차에 납품한 거 뭐 그렇게 씩씩씩 해버리면 이 일이 지금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마디로 대학 입시부터 학사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의 운영과 정책 결정, 의사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데 이 일의 본질과 빼드는 최순실이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업들, 재벌들을 뜯어서 돈벌이에 이용했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온갖 게 다 있는 것처럼 흘리다가 이제는 컨펌했다라는 말도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무슨 뭐 살코기만 있다. 어쩐다 한 적도 없다. 촛불이 햇불이 될 거다 한 적도 없다. 그러면 기자들이 다 무슨 방언을 듣고 쓴 겁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요? 자다가 꿈을 꾸고 쓴 겁니까? 정말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뇌물죄는 썩 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롯데, SK, 면세점 관련해서 돈 받았다가 75억 돌려준 건 어떻게 되는지, 삼성에 37억 외에 43억짜리 하나 더 나왔지 않습니까? 80억의 돈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과 이런 부분과 대가성이 뭐가 있는지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갑자기 수사를 멈춰버렸습니다. 둘이 굉장히 티격태격하면서도 고도로 짜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자, 국민연금 아무리 불러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이니 어쩌니 할 겁니다. 어떻게 갑의 요구에 을이 거부를 합니까? 그러면 갑은 왜 그런데도 을 생각대로 해줬습니까?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이걸 찾아낼지 의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태를 덮어버리는 쪽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합의로 끝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깊숙하게 듭니다. 이번에요, 이걸 덮어버리면요, 내년 대선요, 보수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야당은 이번에 무능해서 그런 척하고 슬쩍 덮었다가 또 터뜨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도 약한 고리가 있어서 덮어버리고 갈지. 하지만요,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덮고 가겠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